안녕하세요. 나달들의 행복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험실 냄새가 나는 그 삶, 실패도 밥 먹듯이 겪지만 그럼에도 실패를 멈추지 않는 이권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전대학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1인 창업을 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구댄스 대표 이권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요즘에 개발하신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의 일종인데 우연히 발견하는 게 제 생각에는 거의 한 60~7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물질이라고 하죠. 저도 2007년도에 암 치료를 하려고 소재를 개발하다가 우연히 특성을 재보니까 이게 자외선 차단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문에 발표하게 됐던 거죠. 이제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은 과학자 하면 뭔가 완벽하게 해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번의 실패를 하는 게 있죠?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번 실패란 말이 틀렸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표현일 것 같네요. 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가 실험하다 안 되면 콧물이라도 빠뜨려 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정도로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실패를 견디는 힘, 그게 개발자의 체력, 그런 용기, 그런 열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끊임없는 도전. 네. 성공을 위한 사실 그게 성공을 위한인가 보다도 뭔가 도전해서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는 집념 가지고 또 저는 힘들 것 같고 그걸 좋아하지 않으면 결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즐겨라. 네, 즐기지 않으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작년까지는 교단에 계셨지만 퇴직 이후에는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업을 하는 데는 수익과 또 그리고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년퇴직 전과 후의 큰 차이점이 네. 연구비에 있습니다. 네. 정년 전에는 계속 이제 연구비가 있었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같은 계열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퇴직하니까 이제 뚝 끊어져서 모든 게 이제 사비로 해야 되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연구자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모든 기업, 모든 연구자가 닥치는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촬영하고 있는 이곳이 우리 대표님의 이제 연구실이기도 하고 사무실이기도 하고 개발실이기도 한데 이런 모든 것을 홀로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 아직 수익이 나지 않고 네. 제 개인적인 그런 돈을 그 투자죠 일종의. 네. 기업으로서는 투자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같은 계열이지만 이거를 제가 개발한 것을 베이스로 해서 암치료라든지 기능성 다른 재료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센싱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연구를 하면서 정부 과제를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또 돈이 더 많이 들고 더 많은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곳 유일하게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해서 하는 중이죠. 그러면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면 지금 기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불볕더위인데.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햇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외선이 강해지니까 이건 농작물, 환경, 인간에게도 다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특히 이제 온도를 상승시키니까 예. 네, 그런 문제가 있죠. 정말 필요한군요. 자외선에도 A 광선, B 광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현재 차이가 많이 있나요? 네. 자외선은 A, B, C가 있는데 네.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다 막아줘서 자연적인 것은 자외선 C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오존층이 뚫리고 있다는 거에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자외선 B가 문제였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해수욕을 가면 살갗을 태우는 것은 자외선 B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있어도 뭐 허물이 벗겨지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자외선 B만 이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졌었는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자외선 B보다 자외선 A가 뭐 피부에 반점도 생기게 하고 침투율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암세포도 만들게 하고 뭐 이런 것이 더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서 자외선 A를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게 바로 자외선 A부터 A, B, C를 다 차단하는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발견했을 때 관련 학계에서는 제3의 무기물 자외선 차단제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놀랬던,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논문이었죠. 우연히 발견했고 원래는 이제 암 치료를 위해서 암 치료와 암 진단 뭐 등등 바이오 쪽에 쓰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뒤로 연구는 이제 주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죠.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대표님이 실험하시고 개발하는 연구 물질 자체가 삶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기여하는 물질이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그 자외선 A, B 이걸 차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환경에 우리 삶에 얼마든지 많은 것을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필요로 많이 하는데 유기물 쪽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무기물은 뭐 우리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발견한 게 세 번째 무기물 자외선 차단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나노 입자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 파장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제가 처음 발견한 거죠. 이제 논문도 아마 뭐 요즘 뭐 AI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검색하시면 아마 제 논문이 최초의 논문이다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많은데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제 제가 그것을 사업할 때 얼마나 잘 알릴 것인가 또 표준화해야 되는데 표준화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결국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쫓으시는 건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화 한다라는 거는 누군가하고 협업 또는 진행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개발되어지거나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이제 이걸 가장 주의 깊게 본 것은 뭐냐면 2018년도에 환경 법이 좀 바뀌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엔 색깔 있는 페트병을 다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2018년도부터 색깔 있는 그러한 페트병은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제가 된 거군요.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색깔 있는 그중에서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쓰이던 게 맥주 페트병이죠. 갈색 맥주 페트병 누구나 다 뭐 샵에 가면 항상 있으니까 이제 못 쓰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이 발표됐을 때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접촉해오고 뭐 아니면 뭐 대기업인데 뭐 쉽게 개발할 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간 유예를 줬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곧 코로나가 터졌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의 생각에서 멀어져 가 있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이제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죠. 갈색 맥주병 재활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아직도 안 됐어? 그럼 이제 어쨌든 퇴직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특허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잘하셨네요. 네. 이제 개발할 때까지 실험비인데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는데 다 이제 제 개인 돈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조금 부담이 되죠.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큰 거네요. 이게 정부 정책과도 맞닥뜨리는 거고 저는 이제 투명 페트병에 제가 그것을 필름으로 감싸서 갈색 필름으로 감싸서 다시 갈색 필름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그거를 물에 녹이면 다시 투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군요. 실험을 멈추지 않는 개발자라는 주제로 이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대표님의 일상이 꼭 연구하는 과학자의 일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일기가 쌓여서 어떤 분은 이제 책을 내기도 하는데 대표님은 그걸 개발품으로 나의 사업화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비가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묵묵히 실험을 이어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오늘날 이곤재 대표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과도 관계가 있어서 네. 지금 뭐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비가 지원이 물론 굉장히 제일 필요한 요소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연구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없고 아직 성공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성공할 때까지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게 들리거든요. 네. 대표님 오늘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5화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화에는 맥주병 이야기를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 2화로는 맥주병 하나가 생활을 바꾼다 이런 주제로 만나길 원하는데 괜찮으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많은 분이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제 작은 이야기지만 과학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시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젊은 층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옛날부터 노력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노력이라는 게 그 뉴턴적인 시각과 그 양자적인 시각이 있는데 네. 우리는 보통 옛날에는 뉴턴적인 시각이 있어서 이건 노력하면 조금씩 잘하게 되겠지 하다가 되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중에 멈춰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다. 저는 물리를 전공했고요. 이거는 양자다. 즉 계단식으로 갑자기 튀어올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다 실패 끝에 한 번만 더 해보자 했을 때 이제 탁 튀어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해라. 그렇죠.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다 어떠한 방아쇠가 달려지는 그때까지 탁 뛰는 이게 제 짧지 않은 연구 생활에 얻은 결론입니다. 하다 안 된다고 멈추는 그 순간 다음 한 발에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실험을 멈추지 않는 이곤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